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80을 넘긴 오정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요양원밖에 답이 없다고 믿는 당신께 정말 다른 길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몇 해 전 제 오랜 친구 수영이가 저를 붙잡고 눈물로 했던 그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정심아, 이제 난 요양원밖에 답이 없는 거지?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고 하나뿐인 아들은 멀리 미국에 살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자 덜컥 겁이 났다고 합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면 그게 마지막일 거라는 생각에 매일 밤 잠을 설쳤다고요.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으십니까? 아니면 이미 당신 마음속에서도 같은 불안이 피어나고 있진 않으십니까? 제가 30년을 넘게 살면서 한 가지 확실히 배운 게 있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적은 병도 아니고 가난도 아닙니다. 바로 희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면 내 인생은 끝이라고 믿는 그 순간부터 몸과 마음이 서서히 무너지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요양원만이 답이 아닙니다. 자식의 집에 얹혀 살아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외롭게 혼자 버티며 사는 것도 우리의 운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정말 남은 인생을 요양원의 좁은 침대에 누워 창밖만 바라보며 보내고 싶으십니까?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밥을 먹고 정해진 프로그램에 끌려가며 그저 숨만 쉬는 노후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두 아직 살아있고 또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감히 약속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그 두려움과 절망이 희망과 설렘으로 바뀔 것입니다. 요양원도 간병인도 자식 눈치도 필요 없는, 그러면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며 더 품위 있게 살아가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 길을 이미 걸어봤고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건강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 이 순간 용기 있는 선택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외로워지는 걸까요? 분명 평생을 성실히 살았습니다. 자식들 키우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누구보다 바쁘게 살아왔는데 정작 이제는 하루가 너무 길고 밤이 너무 외롭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건 아닌가요? 저도 남편을 먼저 보내고 딸이 권해서 그 집에 들어가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놀고 따뜻한 집안에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공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바쁘고 사위는 늘 피곤하고 손주들은 저를 잘 부르지도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부엌도 거실도 제 공간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라디오를 듣고 싶어도 늦잠 자는 손주들 때문에 소리를 죽여야 하고 저녁에는 피곤하다고 자기들끼리 방에 들어가 버리고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이는 날에도 저는 그저 구석에 앉아 한마디 못하고 조용히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자식의 집은 따뜻했지만 제 집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할게요. 그 말이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저는 점점 말수도 줄고 방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지내다가 어느 날 거울 속에 초라한 제 모습을 보며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노후였나? 그리고 그날 딸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엄마는 다시 혼자 살겠다. 딸이 놀라고 반대하고 눈물까지 흘렸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깨달았으니까요. 자식에게 기대는 삶은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다는 것. 그리고 혼자가 되면 무조건 외롭고 불행할 거라는 그 생각이 얼마나 틀린 생각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 없이 남의 집에서 남처럼 사는 것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외로움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새로운 인연과 행복을 찾을 기회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식도, 간병인도, 요양원도 아닌 진짜 나다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직접 찾아냈고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 답을 찾는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여러분의 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함께 새로운 길을 찾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심 할머니, 그래도 결국 마지막은 요양원 아니겠어요? 자식집도 못 가고 간병인 쓰기엔 너무 비싸니.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날부터 제 머릿속에는 요양원이라는 두 글자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요,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조용히 병원 침대처럼 누워 지내는 마치 살아있는 감옥 같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 친구 수영이가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날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심아, 나 이제 끝이야. 요양원에 가면 그게 마지막이지. 그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때 다짐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반드시 다른 길을 찾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난 뒤부터 저는 주변을 돌아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알게 되었습니다. 요양원 말고도 훨씬 더 행복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그중 하나가 바로 세대 공존형 홈쉐어링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홀로 사는 어르신이 집에 남는 방을 젊은이에게 저렴하게 빌려주고 대신 생활에 작은 도움을 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장보기를 도와주거나 청소를 함께하고 말동무가 되어주는 것이지요. 경기도 양평에 사시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넓은 집에서 혼자 지내며 늘 외로움과 불안에 시달리셨습니다. 그러다 지역신문에서 대학생과 함께 사는 할머니라는 기사를 보고 용기를 내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2명의 대학생과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 학생들은 저렴한 방세로 살면서 할머니의 손발이 되어드리고 할머니는 활기찬 에너지를 얻고 계십니다. 내가 다시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할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시니어 협동조합 주거 공동체입니다. 비슷한 연배와 관심사를 가진 어르신들이 모여 한 건물이나 마을에서 함께 살며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면서도 밥도 함께 먹고 취미 활동도 함께 하는 겁니다. 부산의 최정수 할아버님은 배우자를 떠나보낸 후 깊은 우울증에 빠지셨다가 이 공동체에 들어가면서 다시 활력을 찾으셨습니다. 아침마다 공동 텃밭을 가꾸고 오후에는 탁구를 치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하루를 보내십니다. 여기가 바로 내 인생의 황금기다 라고 하셨을 때 저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2가지 방법 외에도 지역사회와 연계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거나 마음 맞는 이웃과 작은 돌봄 공동체를 만드는 등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대안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더 이상 요양원 아니면 자식집이라는 좁은 틀에 자신을 가두지 않는 겁니다. 세상은 변했고 우리의 선택지도 더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는 여러분이 용기 내어 찾고자 할 때 비로소 열립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스스로를 가두지 마세요. 요양원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길을 어떻게 내게 맞게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서 저는 요양원만이 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대 공존형 홈쉐어링, 시니어 공동체, 주간보호 서비스. 이처럼 다양한 길이 있다는 것을 아셨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나에게 맞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심 할머니, 다 좋은데 나는 뭘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길이 많아도 그 중에 어떤 것이 나에게 맞는지 고민하는 게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저 자신에게 솔직히 묻기 시작했습니다. 정심아, 너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니? 진짜 원하는 건 뭐니? 여러분, 이 질문이 바로 시작입니다. 먼저 종기에 2가지 질문을 적어보세요. 하나, 나는 앞으로 누구와 살고 싶은가? 2,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 어떤 분은 손주들과 함께 시끌벅적하게 사는 걸 원하시고, 어떤 분은 조용히 책을 읽고 정원을 가꾸며 혼자 사는 걸 더 좋아하시죠. 답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솔직한 바람을 적어보세요. 나는 혼자 있고 싶지만 외롭진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함께 살되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요. 2번째 단계는 현실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주거 환경, 경제 상황, 건강 상태를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내가 가진 연금과 저축으로 가능한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지금 집을 유지할 수 있는지, 간병이 필요한 지경인지 아닌지를 적어보세요. 예산이 빠듯하다면 시니어 공동체처럼 비용을 나눌 수 있는 선택지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혼자만의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홈쉐어링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3번째는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요즘은 인터넷만 켜도, 지자체 복지관에만 가도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책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50플러스 센터나
각 시군구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주거 상담 서비스, 홈쉐어링 매칭 서비스, 시니어 코하우징 안내까지 친절히 해줍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자녀에게 부탁하거나 가까운 복지사 선생님과 상담을 받아도 됩니다. 용기 내어 발품을 팔아보세요.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네 번째는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는 겁니다. 정보를 모았다면 이제는 직접 한 발 내디뎌야 합니다. 주거 공동체를 탐방해보고 홈쉐어링 매칭을 신청해보고 당이 체험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처음부터 100% 확신을 갖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저도 홈쉐어링을 결정하기 전 3개월 동안 시험적으로 지내보며 확신을 가졌습니다. 중요한 건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다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늦은 나이에 무슨 하는 생각은 버리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아직도 10년, 20년이 남아 있습니다. 충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는 유연함입니다. 살다 보면 처음 예상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거인이 바뀔 수도 있고 공동체에서 불편한 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좌절하지 마세요. 다시 새로운 길을 찾으면 됩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완벽한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더 맞는 길을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니까요. 여러분, 이제 제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준으로 나에게 맞는 노후를 설계하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식도 요양원도 아닌 오직 당신만의 행복한 길을 스스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마주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작은 갈등을 슬기롭게 풀어가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노후를 준비하시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심할머니, 좋은 사람과 살고 싶어도 같이 살다 보면 다투고 상처받을까봐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 공감이 됩니다. 저도 처음 세대 공존형 홈쉐어링을 시작했을 때 가장 큰 두려움이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살아온 방식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 사는데 갈등이 생기지 않을 리 없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잘 해결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몇 년간 젊은 동거인들과 지내며 몸소 깨달은 지혜를 여러분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대치를 낮추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집을 내줬으니 상대가 무조건 나를 존중해야 한다. 또는 나는 불편하지 않게 해줄 테니 저 친구도 나를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조금 지저분할 수도 있고 말투가 거칠 수도 있고 습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왜 저래 하고 마음에 담아두기보다는 아, 저 친구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가볍게 받아들이면 훨씬 편안해집니다. 기대치를 낮추면 마음의 상처도 덜 받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방을 어지럽히는 동거인을 보고 속상했지만 나중엔 오히려 제가 하나씩 정리해주면서 보람을 느꼈답니다. 두 번째는 불편한 점은 쌓아두지 말고 바로 이야기하기입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불만을 가슴속에만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깟 거 참자 하고 참다 보면 나중에는 감정이 폭발해 큰 싸움이 되기 쉽습니다. 불편한 점이 생기면 그날 저녁에라도 부드럽게 이야기하세요.
오늘은 네가 설거지를 잊은 것 같네. 다음부턴 부탁할게. 이렇게 말하면 상대도 기분 나쁘지 않게 듣고 고칠 수 있습니다. 쌓아두지 않고 바로바로 푸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정기적인 대화 시간을 갖기입니다. 저희는 매주 일요일 저녁 식탁에서 가족 회의를 합니다. 한 주 동안 불편했던 점, 좋았던 점, 서로 고마웠던 점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니 쌓인 감정도 풀리고 오히려 사이가 더 끈끈해집니다. 이런 시간을 정해두면 작은 갈등이 큰 문제로 커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혼자만의 시간을 존중하기입니다. 아무리 친해도 가끔은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상대가 방문을 닫고 있거나 조용히 있으면 왜 저러지? 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아, 오늘은 혼자 있고 싶구나 하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 여유가 서로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입니다. 이 집에 누군가 함께 있다는 것, 매일 누군가와 인사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복입니다. 아침마다 오늘도 함께 있어줘서 고맙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갈등보다 행복이 더 커집니다. 여러분, 갈등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잘 풀어가면 오히려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지금은 제 동거인들을 진짜 가족처럼 여깁니다.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기대치를 낮추고 바로 이야기하고 대화 시간을 만들고 혼자만의 시간을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갈등을 지혜롭게 푸는 비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준비한 새로운 노후를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키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노후를 설계하고 좋은 동거인을 만나고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행복한 노후를 오래도록 지켜가는 힘입니다. 저는 그 힘이 작은 습관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실천하며 느낀 노후의 행복을 지켜주는 작은 습관 3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몸을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저는 매일 아침 작은 공원까지 30분을 천천히 걷습니다. 빠를 필요도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햇볕을 쬐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2 다리로 걷는 것. 이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기분도 훨씬 밝아집니다. 걷다 보면 길에서 마주치는 이웃들과 눈인사도 하고 마음의 벽도 조금씩 허물어집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집 근처 공원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그 발걸음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2 번째는 내 마음을 돌보는 습관입니다. 몸을 돌보는 것만큼 마음을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 노트에 이렇게 씁니다. 오늘 있었던 좋은 일 1가지, 감사한 일 1가지. 가끔은 손주와 영상 통화해서 좋았다. 동거인이 설거지를 대신해줘서 고마웠다. 이렇게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다 보면 불안과 외로움이 사라지고 내가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고 사소한 기쁨을 기록해 보세요. 그것이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입니다. 저는 요즘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면 멀리 사는 딸과 손주들이 좋아해주고 또 새로운 친구도 많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젊어지고 마음이 활기차집니다. 작은 취미 하나만 있어도 하루가 훨씬 즐거워집니다. 글씨 연습을 해도 좋고, 그림을 그려도 좋고, 요리를 배워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늘 호기심을 가지고 배우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노후를 지키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몸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새로운 걸 배우려는 그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 하나를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준비한 노후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